봄비가 얇은 실처럼 떨어지던 오후, 오래된 하숙집의 문의 페인트가 빗물에 젖어 조금 더 어두워 보이던 그 시간에 나는 작은 전기포트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이혼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은 지 겨우 2달. 혼자 살게 된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때 낯선 노크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푸른 후드티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칼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쉬던 그는 어딘가 당황한 듯 하면서도 단정한 눈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원룸 빈방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지호라고 합니다. 순간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해서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 아직 앳된 선이 남아있지만 눈동자만큼은 묘하게 깊었다. 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비에 젖은 옷에서 나는 향과 따뜻한 체온이 거실의 낡은 공기와 섞여 묘한 온기를 만들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그는 내 하숙집 규칙들을 진지하게 들었다. 나는 그저 일상적인 안내를 하고 있을 뿐인데 왜인지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치면 가슴 어딘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혼 이후 감정을 닫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나였지만 그의 조용한 미소는 내 방어를 조금씩 흔드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비가 더 거세게 내렸고 우리 사이의 공간은 어쩐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방은 마음에 드세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따뜻한 느낌이에요. 주인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네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열이 목까지 차올랐다. 단순한 말인데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말투는 공손하면서도 묘하게 다정했다. 나는 괜히 컵을 정리하는 척 시선을 피했다. 그는 방으로 짐을 옮기기 전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윤주 사장님. 그때 처음으로 내 이름을 뚜렷하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오래된 집안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한순간에 따뜻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가슴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단지 새 세입자를 맞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왜 그의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까지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39의 나는 앞으로 감정에 흔들릴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조용한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오래 잊었던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날 봄비는 예고장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내 다친 말 다시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처음 마주친 그 청년의 눈빛이 밤늦도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내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조용한 떨림 속으로 들어선 것인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지호의 일상적인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래라면 세입자들의 생활소음 따위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의 가벼운 발소리와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익숙해지는 동시에 마음을 간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봄 햇살이 싱크대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때 지호가 밖에서 돌아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더니 그가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들어왔다. 아마 아침 운동을 하고 온 모양이었다. 사장님, 아침 인사 드리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담담했지만 운동 직후라 그런지 숨이 아주 약하게 고르지 못했다. 그 작은 변화조차 묘하게 생생하게 느껴져서 나는 괜히 시선을 커피잔으로 내리깔았다. 운동하고 왔어요? 내가 묻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처 공원 한 바퀴만 돌고 왔어요. 아침 공기가 생각보다 차갑더라고요. 그 말에 이어지는 가벼운 웃음과 함께 그의 숨결이 아주 살짝 내 쪽으로 닿았고 나는 이유도 모르게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가 거실을 지나며 내 옆을 스칠 때 젖은 운동복에서 나는 따뜻한 체온과 샴푸 향이 공기 속에 흐르듯 번졌다. 나와 그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뼘이었지만 그 좁은 공간이 어쩐지 지나치게 민감하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 아래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이 일었다. 그날 오후 나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집 앞 골목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대학 수업을 다녀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보자 금세 표정이 밝아졌다. 사장님, 장 보고 오신 거예요?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드릴게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그는 자연스럽고 단단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가져갔다. 23살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힘이 있었다.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집까지 나란히 걸었고 그 거리가 불과 몇 분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다.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옆에서 걸을 때 허전하게 비어있던 내 옆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사장님은 혼자 사시니까 이런 거 무거울 땐 저한테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투에는 부담도 과장도 없었다. 그저 진심에서 나온 듯한 단정한 배려였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나는 괜히 웃으며 가볍게 손사래를 쳤다. 그래요. 바쁠 텐데 번거롭게 할 순 없죠. 전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던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내 귓가에 뚜렷하게 박혔다. 집 안에 들어와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좋기도 하고요. 라는 그 애매하고 부드러운 표현. 그 속에 담긴 미묘한 온기. 어쩌면 아무 뜻도 없을 수 있는 한 문장이 왜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희미하게 지나가는 소리. 방문이 아주 조용히 닫히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까지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치 내 일상이 그의 작은 움직임을 중심으로 다시 배치되는 것 같은 묘한 불안과 설렘 속에 있었다. 어쩌면 이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호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주인과 세입자, 39과 23. 모든 것이 선을 그어야 하는 관계지만 그 선을 밟을 듯 말 듯 흔들리는 내 마음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밤, 나는 손끝까지 뜨거워진 내 감정을 다스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착각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묘한 긴장이 항상 흐르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하숙집 복도에 있는 전구가 깜빡거리는 걸 보고 의자를 가져와 갈아 끼우려 했다. 의자 위에 올라서자마자 균형이 흔들렸고 순간 놀라 몸을 움츠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허리를 받쳐잡았다. 위험해요, 사장님. 지호였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싼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얼른 의자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그의 손이 계속해서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이 내 목 뒤를 스칠 정도였다. 나는 숨을 억지로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사장님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내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뚜렷하게 느꼈다. 그 짧은 접촉이 생각보다 오래 여운을 남겼다. 지호는 의자에 올라 전구를 갈았다. 작은 전등 불빛이 그의 옆얼굴에 닿는데 젊고 단단한 선들이 묘하게 빛을 받아 차분하게 반짝였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전등이 환하게 켜지자 그는 내려오며 내게 물었다. 밝은 게 좋죠? 고마워.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고 떨려서 나는 스스로 놀랐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봤다. 시선이 너무 깊어서 나는 피할 틈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히 물었다. 사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신 거죠? 단순한 안부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켜버린 속내가 비치는 듯한 섬세한 온기가 있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무너질 틈을 찾고 있는 것처럼 너무 정확했다. 그날 밤 늦게 부엌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내려갔을 때 지호가 식탁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 나는 순간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내 삶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다. 늦게까지 공부해? 내가 묻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공부라기보다 그냥 과제예요. 사장님은 잠 못 주무세요? 그냥 목이 말라서. 지호는 컵을 꺼내 내게 건네며 말했다. 따뜻한 물이 더 좋을 텐데요. 밤엔 몸이 차가워져요. 그 세심한 말투가 나를 더 흔들었다. 나는 컵을 받으며 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됐다. 우리 시선이 맞닿는 순간 이상하게 공기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공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속눈썹 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지만 그는 선을 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 위에 정확히 서서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 위험하게, 아주 서늘하게. 나는 먼저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지호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써?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사장님이니까요. 그 말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겼다. 무심한 듯 따뜻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너무 깊었다. 마치 허락되지 않은 감정을 조심스레 문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나는 벽에 살짝 기대어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의 눈빛이, 그의 손길이, 그의 목소리의 낮은 결이 찬물처럼 뚜렷하게 가슴에 남았다. 지금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건 분명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괜찮은 범위 따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위험을 느끼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지호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와의 거리는 분명 변하지 않았지만 그 거리 속에서 흐르는 공기만은 날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침착했지만 말끝에 머무르는 온기나 시선이 멈추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다. 마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오후 나는 하숙집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정원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내겐 마음을 괜히 쓸어내릴 수 있는 조용한 장소였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지호가 나왔다. 흰 티셔츠와 검은 슬랙스, 묵지 않은 머리카락이 바람을 살짝 맞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햇빛을 눈으로 가리며 내게 다가왔다.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흙도 무거운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생각도 정리되고. 그런데 그가 어느새 내 옆에 앉아 장갑을 끼더니 말없이 화분의 흙을 고르게 펴기 시작했다. 생각은 혼자 할 때도 좋지만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위험해서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등 가까이 닿을 듯 말 듯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미세한 거리, 그러나 충분히 심장을 흔들 만한 거리. 나는 일부러 손을 천천히 뒤로 빼며 선을 다시 그리려 했다. 지호 씨,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돼. 나는 그러니까... 그는 작업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빛에 반사된 그의 눈빛이 너무 맑고 너무 솔직해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장님이 불편하시면 안 할게요. 하지만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핵심을 정확히 찔렀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 순간 바람까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해 화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지켜야 할 선이 있으니까.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한숨이 그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다. 짧았지만 분명히 실망이 섞인 숨. 나는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호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내게 조용히 말했다. 아까는 죄송했어요. 제가 선을 넘으려 한 건 아니에요. 그의 말투에는 사과와 함께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그렇게 멀어지려고 하세요? 그 말에 손에 쥔 접시가 흔들릴 뻔했다. 멀어지려고? 나는 멀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마치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렵게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나이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네가 젊으니까 하는 소리야. 젊다고 해서 감정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의 말은 너무 단단했고 너무 직설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흔들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런 얘기 그만하자. 하지만 지호는 내 옆에 조용히 서서 물을 마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다. 일부러 고개를 숙인 채 접시를 헹구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가까이로 다가왔다.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닿기 직전의 열기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뭔가를 허용하고 싶어지는 위험한 온기였다. 이런 일 많이 하면 그래.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데. 나는 다시 손을 빼려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티가 날까봐 움직이지 못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시, 정말 아주 잠시 내 입술 쪽으로 스쳤다. 그건 실수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섬세한 흔들림 하나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지호 씨, 그만해.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뭘 그만해야 하는지 사장님은 알고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죄송해요. 사장님이 불편하면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고. 그날 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음악 소리, 샤워 후 복도에 남은 은은한 향기, 지나가는 발소리 하나가 모두 나를 흔들었다. 멀어지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느낌, 피하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존재. 그가 나에게 다가오려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를 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시작한 늦은 밤이었다. 기온이 낮아지며 바람이 세게 불었고 하숙집의 오래된 창문이 덜컹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나는 커튼을 붙잡고 창문 틈을 잠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날엔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 그 순간 아래층에서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밤중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건 보기 드문 일이어서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문을 열자 젖은 머리와 흠뻑 젖은 후드티를 입은 지호가 서 있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쪽 방 창문이 깨졌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유리가 흔들리더니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나는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달려왔다가 잔뜩 젖은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재빨리 말했다. 어디 다친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 안에 비가 계속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바로 비상용 테이프와 대형 비닐을 꺼내 그와 함께 문제의 방으로 향했다.
남쪽 방은 바람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구조였고 유리 파편이 바닥 한쪽에 흩어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과 빗방울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젖은 나무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지호 씨, 조심해. 파편 밟지 말고.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젖은 옷과 손이 찬 기운에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그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하려 했지만 지호가 갑자기 손목을 붙잡았다. 혼자 하면 위험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은 있었다. 나는 잠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가 어두운 방에서 너무 진하게 빛나고 있어서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비닐을 붙이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에 비닐이 계속 들려 올라갔고 나는 위쪽을 붙이려 의자 위에 올랐다. 그런데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게 몰아쳤고 나는 몸을 잃을 뻔했다. 그때 지호가 재빠르게 내 허리를 붙잡았다. 한 손은 내 허리, 다른 손은 내 등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몸 온기가 젖은 옷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소리가 내 귀 뒤에서 고요하게 흘러들어왔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는 한동안 나를 붙잡은 채 그대로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 떨림 속에는 걱정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이 녹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닿은 허리 부분이 뜨겁게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천천히 내려오게 도와주었고 우리는 방 한가운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마주섰다. 빗소리가 더 거세지며 방의 어둠이 깊어졌고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내 손등 위에 떨어졌고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내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했다. 공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지호 씨, 고마워. 근데 너무 가까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호는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이 멀어지라고 하면 멀어질게요. 그런데 그 말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밤보다 어두웠고 비보다 깊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아니라고 외쳤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호가 한 발 더 다가왔다. 정말 아주 천천히, 마치 내가 도망칠 시간을 주는 듯한 속도로.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다. 스치는 정도였지만 그 작은 접촉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숨을 들이켰다. 닿아서는 안 되는 거리였다. 하지만 이미 닿아버렸다. 사장님,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 거 맞아요. 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감정을 감추지 못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발뒤꿈치가 흔들릴 만큼 경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에 달린 작은 전구가 바람 때문에 흔들리며 방이 잠시 어둠 속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더 위험해졌다. 하지만 그 어둠이 끝나고 희미한 빛이 돌아왔을 때 나는 결국 한 걸음 물러났다. 아주 작고 힘없는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지호는 그 움직임을 보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체념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다. 다만 나를 위한 배려였다.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지호 씨, 미안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한 건 저예요. 사장님보다 제가 더 가까이 갔으니까. 방을 나가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근데요, 사장님. 왜? 방금 저 밀어낸 거, 진짜로 밀어낸 건 아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그날 밤 빗소리는 잠들지 않았고 나 역시도 그 소리에 잠기지 못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의 바로 앞에서 서로에게 너무 깊이 흔들려 버렸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와의 그 밤 이후로 나는 이상한 평온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다. 분명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선을 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밤의 공기, 그의 손끝의 온기, 아주 가까웠던 숨결이 내 일상 곳곳에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마치 아직도 허리에 그의 손이 닿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때면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건 순간이었을 뿐이야. 감정이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이었어. 하지만 부인할수록 더 분명해졌다. 나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흔들어 깨운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친 탓도 있었지만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주 조용한 소리들이 신경을 건드린 탓도 있었다. 지호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희미한 발소리, 샤워기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멈추는 순간, 문 열고 닫는 가벼운 소리, 모두 평범한 일상인데도 어쩐지 내 심장이 작은 리듬을 만들어냈다.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지호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젖어는 머리카락에서 몽글한 수증기가 살짝 올라오고 있었고 회색 티셔츠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맞춰져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밤의 기억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사장님, 아침 드세요? 지호가 먼저 말을 건넸다.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나를 의식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냥 토스트만 먹으려고. 제가 구워드릴게요. 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토스터에 식빵을 넣었다.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 친밀했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설렜다. 그가 구운 토스트를 내 앞에 두며 말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다. 서로가 피하고 있는 주제였고 피할수록 더 번지는 주제였으니까. 괜찮았어. 나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이 불편하면 정말 제 감정 다 감출게요. 그 말은 너무 다정해서, 너무 성숙해서, 너무 위험했다. 감추겠다면서도 감추고 있지 않은 말투. 나는 숨을 내쉬며 컵을 내려놓았다. 지호 씨, 네가 감출 필요는 없어. 그냥 나도 조금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그가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숨기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이 복잡한 건 저 때문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늘 대답의 또 다른 형태였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내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성급하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안에 들어온 감정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듯 했다. 사장님, 저 진짜로 선 넘으려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멀어지기만 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 나는 눈을 피했다. 사실이었다. 그를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이상한 힘. 선을 지키려 할수록 더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역시 그를 멀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나는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려 거들따라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누군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지호였다. 사장님, 올 때쯤 비 올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다정하게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였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빗소리와 우산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세상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우리는 한 우산 아래에서 아주 조용히 걸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현관 앞에서 나는 우산을 받으려 했지만 지호는 놓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아니.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 그리고 그 즉흥적인 솔직함에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다행이다. 비가 옷에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언제부터일까? 그가 다가오는 걸 피하지 않게 된 건. 아니 어쩌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인정했다. 나는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외로운 시간을 지나온 나에게 누군가 다가온다는 건 그 온기를 모른 척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주변의 모든 관계와 시선이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감정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위험과 떨림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두려웠던 건 나 자신이었다. 어느 날 오전 동네 카페에서 사업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 민정에게 연락이 왔다. 윤주야, 근처야. 잠깐 얼굴 보자. 그녀는 늘 말투가 빠르고 솔직한 친구였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가 카페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민정은 나를 보자마자 눈썹을 찡그렸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는데? 무슨 일 있어? 그냥 바빠서 그래.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지만 민정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웃음 섞인 한숨을 쉬었다. 윤주야, 네가 남자 얘기 숨길 때 표정 나오는 거 알아?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남자 얘기야, 무슨 소리. 있네, 확실히 있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헤어지고 나면 다들 좀 흔들릴 수 있지. 근데 더 어린 사람은 안 돼, 윤주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정의 시선은 이미 내 표정 속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너 진짜야? 나는 침을 삼켰다. 아니야, 별거 없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말하면서도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서둘렀고 그 서두름은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 한다는 듯했다. 민정은 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윤주야, 네가 요즘 힘든 거 알아. 외로운 것도 알고. 근데 네 나이 생각해야지. 그리고 상대방 생각도. 어린애들은 금방 마음 바뀐다. 그녀의 말은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걱정이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억지인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지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누군가 내 비밀을 들춰보은 것처럼 불안했다. 며칠 뒤 진짜 문제가 찾아왔다. 오후에 마당을 쓸고 있는데 같은 골목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다. 윤주 씨네 하숙집에 젊은 남학생 들어왔지? 지난번에 봤는데 참 잘생겼더라. 그러게. 근데 둘이 요즘 좀 가까워 보이지 않아? 어머, 설마 윤주 씨가 그럴 사람이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혼자 사는 집이면 더 조심해야지. 나는 빗자루를 쥔 손은 세게 움켜쥐었다. 그들은 고의로 말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말은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동안은 내 마음과 지호의 감정만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주변의 말, 나를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호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다. 그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학교에서... 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바로 굳어졌다. 왜 그러세요?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지호 씨, 우리 요즘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 자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집에서도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한참 동안 그의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게 그를 흘끗 돌아보았다. 그는 놀라움과 상처가 동시에 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요?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진실의 일부만 말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누가요? 그냥 주변 사람들.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낮게 말했다. 사장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는 사장님이 중요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눈을 들지 못했다.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함 때문에 더 아프고 더 복잡했다. 지호 씨는 아직 어리고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감정의 소리였다. 나이로만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 감정은 진짜예요. 그는 말끝을 떨며 이어 말했다. 근데 사장님은 저보다 사람들 시선이 더 중요하구나.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거리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 말은 수능처럼 들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기 직전의 유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호의 방불이 평소보다 빨리 꺼졌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문 하나 사이, 두 사람 사이, 마음과 현실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너무도 얇고 아픈 선.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같은 벽을 기대고 있었다. 가까운데 닿을 수 없었다. 그 벽이 우리를 막은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벽을 세운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냉정했지만 솔직했다. 나는 지호를 상처 주고 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와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 같은 공간인데 어디에 있어도 공기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던 그의 발소리가 더 조용해졌고 식탁 위에 마주 앉던 자리도 텅 빈 듯 차가워졌다. 나는 그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것도. 어느 저녁,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빈집처럼 울리는 소리. 그 속에서 나는 괜히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결국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거실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걸 보고 나는 잠시 멈춰섰다. 지호였다. 그는 노트북을 닫은 채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예전처럼 밝은 미소는 없었다. 늦게까지 앉아요? 내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네, 잠이 좀 안 와서요. 그 짧은 대답에 담긴 감정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저릿해졌다. 나는 싱크대에서 컵에 물을 따르며 일부러 평소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요즘 힘들어 보여. 지호는 웃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쉬고 말을 골라내듯 조심스레 꺼냈다. 사장님이랑 멀어진 느낌이 드니까요. 그 말은 너무 정직했고 너무 아팠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호 씨가 나한테 말 안 하고 피하니까 나도 불편해. 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눈 속에 감춰진 감정들이 금세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했다. 제가 먼저 선을 넘으려고 했으니까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럼 왜 멀어졌을까요? 나는 한순간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술에 걸린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 막았다. 그러자 지호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체념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사장님이랑 거리 두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좀 무너졌어요. 그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지호야, 네? 그때 내가 너무 무심하게 말했지? 네, 솔직히 너무 아팠어요. 그는 그 말을 하고 난 뒤 눈을 피했다. 감정을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던 아이 같은 남자가 지금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나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앞에 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호 씨, 네. 정말로 널 피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소파 옆에 걸터 앉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났어.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낯설고. 지호의 눈빛이 깊어졌다. 마음이 같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더 숨길 수 없다는 듯 아주 조용히 말했다. 갔어. 그 순간 지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변했다. 놀람, 기쁨, 안도,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그는 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똑같아요. 그 고백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고 나를 끌어당기지도 않았다. 대신 그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장님,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떠올렸다. 그는 소리 없이 한 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등으로 내 손등을 스쳤다.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미세한 거리조차 심장을 두드렸다. 사장님이 거리를 두라고 하면 제가 멈출 수 있어요. 지호야, 근데 거짓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눈앞에 이 청년은 어리거나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다.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내가 숨기려는 감정의 모서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래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그 말이 떨어지자 지호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사람처럼 몸의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한테 마음 있는 거 인정한 거죠? 그 한마디는 길게 망설였던 끝에 떨어진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은 아프도록 뛰었다. 지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밝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미소.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사장님. 그 말은 고백보다 더 깊이 박히는 말이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절대 조급하게 안 할게요. 사장님이 편한 속도로 그거면 돼요. 그의 말은 다정했고 성숙했고 그 어떤 선도 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지호의 태도가 나를 더 많이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기쁘면서도 두렵고 설레면서도 아팠다. 그러나 하나만은 확실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오든 우리는 그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와 서로의 마음을 인정한 후에도 우리 사이에 갑작스런 변화는 없었다. 손을 잡거나 가까운 스킨십을 나누거나 그런 빠른 진전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그날 이후의 지호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나 역시 감정의 방향을 알게 되었기에 한 걸음을 내디디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만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정을 드러낸 순간부터 나는 더 편해져야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감정이 명확해질수록
책임과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하숙집 계단에서 떨어진 작은 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갔다. 지호가 복도에 주저앉아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지호야, 괜찮아? 내가 놀라 다가가자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계단 잘못 밟아서 살짝 삐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괜찮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옆에 앉아 발목을 살폈다. 부은 부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볍게 눌렀을 때 그는 숨을 참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병원 가자. 아니에요, 사장님. 이 정도 아니야. 지금 바로 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그러자 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며칠 쉬어야 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가 절뚝거리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프면 말해. 무리하지 말고. 아픈 것보다 사장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게 더... 그는 말끝을 흐렸다. 더 뭐? 더 기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의 솔직한 말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걱정하는 마음, 두려움, 애틋함, 그리고 책임감. 집에 들어오자 그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얼음찜질을 준비해 그의 발목에 대주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살짝 움찔했지만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손 따뜻하네요.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해. 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 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희 이렇게 있는 거 사장님은 괜찮아요? 뭐가? 저 이렇게 사장님 옆에 있고 사장님이 저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추고 싶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그러자 지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호의 어머니가 하숙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지호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낯선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밀려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한지호 학생 계시나요? 나는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아, 네. 지금 방에서 쉬고 있는데...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날카롭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시선이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제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호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표정도 말투도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 사람 얼굴이에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내려놓았다.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호가 아직 어려요. 다치기 쉬운 나이이고 너무 쉽게 깊어지는 나이예요. 그녀의 말은 비난도 협박도 아니었다. 오히려 진심에서 나온 걱정이었다.
제가 지호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지호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상대가 사장님이라면 그건 둘 다에게 힘들지 않을까요?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로서 당연한 말이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현실.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그 현실이 직접 나오자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팠다. 사장님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거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지호가 절뚝거리며 내려왔다. 사장님, 어디 아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호가 내 표정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누가 왔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 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우리... 그가 다가왔다. 사장님. 지호야, 잠깐만. 사장님, 제발 그런 표정 하지 마요. 그는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한테 헤어지자는 말 하려고 그러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잔인한 대답이었다. 지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사장님은 마음이 변한 게 아니죠? 아니야, 변한 거 아니야. 그럼 왜...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정말 솔직한 이유를 말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라고요? 나는 이제 괜찮아. 뭘 감추거나 부정할 수도 없어. 근데 네가 나 때문에 다칠까 봐. 지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뱉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이 저를 놓으면 그게 더 큰 상처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을 뻗지도 가까워지지도 못했다. 단 한 걸음, 정말 단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닿을 수 있었지만 그 한 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감정보다 더 무섭고 깊은 건 책임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호의 어머니가 다녀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고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무게는 누군가 우리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의 무게였다. 나는 그 밤 이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지냈다. 지호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더 어렵게 만들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집 앞 골목을 붉은 빛이 물들일 때 지호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며칠 동안의 불안과 고민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당 한켠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고 마치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는 것처럼 중립적인 온도였다.
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조심스레 모으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쉽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오래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제야 말을 꺼내는 듯 했다. 사장님이랑 거리를 두라고 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이 감정이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인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너무 진심이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감정이에요. 그 말은 조급하지도 절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런 담담함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지호야, 너의 진심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알아요. 다 알아요. 지호가 내 말을 잘랐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사장님이 걱정하는 거 제가 다칠까봐, 제가 어리니까, 제가 흔들릴까봐 그런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요, 사장님, 그런 걱정을 듣는 게 이상하게 위로됐어요. 나는 의외의 대답에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걱정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싶어서요. 지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애틋하고 아렸다. 근데 사장님, 저도 어른이에요. 다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제가 선택한 감정은 지키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아프도록 따뜻하게 들렸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지호야, 네. 우리 지금의 이 감정은 인정하자. 그의 눈이 조금 크게 흔들렸다. 근데 그가 잠시 숨을 멈췄다. 지금은 어떤 결정도 하지 말자. 그 말은 피하는 것도 아니고 확신을 주는 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러운 선택이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다운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 위로였고 동시에 슬픔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미래가 명확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정직했다. 지호가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이전과 다르게 피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빼지 않았다. 그저 그 온기를 잠시 허용했다. 아주 잠시. 지호가 말했다. 지금은 이걸로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조용히. 해가 완전히 져서 마당의 어둠 속에 잠길 무렵 그는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언젠가 사장님이 괜찮은 날이 오면 그때 그 한 걸음만 더 다가갈게요. 그의 말은 약속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지호는 그 미소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밤 그는 먼저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한참 동안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마음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었다. 단지 살아있는 감정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결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아주 애매하고 섬세한 거리. 그게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나는 그 사실에 처음으로 조금 안도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다음 길을 만듭니다.